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인터넷 속도로 완전히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 삶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연결 상태가 정말 끔찍했어요. 아무리 최신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도 속도가 느려 터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버퍼링이 끝날 때까지 샌드위치를 몇 개나 먹어야 할 정도였죠.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 핑 튀었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심지어 화상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로봇처럼 들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건 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걸까? 라는 궁금증이었어요. TV나 유튜브에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인터넷이 다 거기지 얼마나 다르겠어?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고, 제 머릿속에 있는 아시아는 단지 복잡한 도시와 낯선 음식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사가 강력히 권유했고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14시간을 보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와이파이 속도가 그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비행기에서 찍었던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30초 만에 업로드가 끝난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몇 시간씩 걸렸을 일이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다니, 이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곧이어 전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도 제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곳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택시 안에서도 기사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셨는데 실시간 교통정보와 최저 경로를 순식간에 계산해 주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넋을 놓고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있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실 와이파이의 속도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화상회의를 연결했는데 화면이 끊기거나 딜레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와이파이 연결도 자동으로 잡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서 잠시 동안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날 저녁 한국 IT 기술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무료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더니 저는 단 10초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페 와이파이를 쓰려면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느린 연결 속도에 불평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을 만들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의 기술과 사람 중심의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경험한 한국의 IT 환경은 그야말로 충격과 감탄의 연속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인터넷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제 휴대폰에 뜬 무료 와이파이 연결 알림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 시골에서는 지하철은커녕 기차에서도 인터넷 신호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 깊은 곳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나 지금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쓰면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 곧바로 친구들에게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야? 거기 도대체 어디야? 천국이야 뭐야? 사실 천국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지도 몰라요.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또 일부는 화상통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동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 저는 잠깐 시간을 내 근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무료 와이파이에 자동 연결된 겁니다. 따로 설정하거나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와이파이를 통해 저는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미국에서라면 10분은 좋게 걸렸을 파일이 여기서는 단 몇 초 만에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하는데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쓰려면 음료를 주문한 후 비밀번호를 요청해야 하고 심지어 속도가 느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속도가 이토록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사용 과정마저도 간편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이 나라에선 인터넷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컨퍼런스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의 IT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솔직히 그날 가장 빛났던 건 행사장 자체의 기술 인프라였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입장할 때 QR코드로 등록하고 발표 자료는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며 발표 중간중간 실시간 질문과 답변이 대형 스크린에 뜨는 시스템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지 네트워크의 속도였습니다. 행사장 내에 설치된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저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발표 자료를 업로드했는데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발표자가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조금 더 체험해보고 싶어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인터넷이 단순히 빠른 걸 넘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를 위해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 대신 QR코드가 눈에 띄더군요. 뭐지?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찍었더니 바로 화면에 메뉴가 뜨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을 고르고 결제까지 휴대폰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말이죠. 그저 QR코드를 찍고 몇 번의 터치로 끝났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이렇게나 편리할 줄이야.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스마트폰 대중교통 앱을 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목적지까지의 경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탈 차량이 몇 번째 칸에 도착할지도 알려주고 가장 빠른 환승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더군요. 저는 이 앱의 정교함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편리했을까 하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곳은 정말 도시 전체가 24시간 연결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잡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간단히 정보를 검색하는 일조차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현지에서 만난 IT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인터넷 환경이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차원에서 IT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이 단순히 편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는지 한국은 이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을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인터넷 기반 시스템과 일상 속 기술들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이 나라에서라면 내가 인터넷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절대 없겠구나. 그런 자신감에 차 있던 저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저는 회사 대표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됐습니다. 발표 자료는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고 발표 직전에 실시간 데이터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했어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을 며칠간 경험한 저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문제 같은 건 있을 수 없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발표 시작 10분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얼어붙더니 클라우드와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인터넷 연결 끊김이라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저는 당황해서 다시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결이 복구되지 않자 저의 마음은 급속도로 초조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긴 한국이잖아.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바로 컨퍼런스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저는 결국 준비한 백업 파일을 이용해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최신 데이터가 없으면 발표 내용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별거 아니구나. 여기 인터넷 천국이라더니 이럴 땐 다 똑같네. 그동안의 감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한국의 기술도 결국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제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담당자가 찾아와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제 클라우드 데이터의 자동 백업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를 감지하고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너무 철저한 보안 때문에 생긴 일이었던 거죠. 당시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아니, 보안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연결을 끊어버리다니? 하지만 담당자의 추가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의 IT 시스템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후 기술 지원팀이 문제를 해결하자 제 클라우드 연결은 다시 복구됐고 저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용자를 위한 기술을 만든다. 제가 잠시나마 실망했던 건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국의 IT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반에 철저한 보안과 세심한 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또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기술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데 진심이구나. 잠깐의 오해는 이제 완전히 풀렸고 저는 한국 IT 환경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놀라움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시스템의 정교함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짐을 싸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 속도에 놀랐던 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가진 기술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며
저는 끊임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저는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의 IT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참가자는 한국의 대중교통 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정도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독일 참가자는 자신이 머물던 숙소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이 정도 속도를 사용하려면 돈을 꽤 많이 내야 할걸.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한국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 인터넷이 단순히 빠르기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그 속도로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제 이야기를 듣던 한 한국 참가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인터넷이나 IT 기술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가진 기술 철학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공항 철도로 갈아타는 과정도 여전히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경로를 확인하고 소요 시간을 계산하며 심지어 출발 시간에 맞춰 최적의 열차를 알려주는 앱의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공항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어? 라는 가족들의 질문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했어. 그냥 인터넷이 빠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연결돼 있고 그게 사람들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이 나라에서는 인터넷이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인 것 같아. 화상통화를 마치고 출국 심사를 마친 후 출국 게이트 근처에 앉아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다시 느린 인터넷 속도와 불안정한 연결 상태에 적응해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한국의 인터넷과 IT 환경이 제게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졌기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기분이 들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경험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한국에서 깨닫게 된 거죠. 미국에 도착해 공항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인터넷 속도와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운로드가 느릿느릿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내 나라의 현실이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그걸로 삶이 더 나아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관광객이 아닌 그 기술의 철학과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배려와 혁신을 몸소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